포뮬러 1의 미래는 지금 안개 속이에요. 네. VL 엔진 복귀를 둘러싼 회의는 또다시 연기됐고 그 결정 하나가 그리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인데도 말이죠. 그런 와중에 메르세데스의 키미 안토넬리는 커리어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잦은 실수에 토토볼프의 공개적인 비판까지 받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막스 베르스타펜은 몬차에서 빛났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카테고리 출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왔어요. 이건 곧 정말로 포뮬러 1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처럼 들리기도 해요. 오늘은 바로 이런 포뮬러 1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영상에 사용된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하이프 버튼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죠. 포뮬러 1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었던 엔진 관련 회의가 결국 또 연기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FIA와 각 엔진 제조사들 간의 입장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죠. 네, 모하메드 벤 술라엠 FIA 회장은 2029년부터 자연흡기 규회일 엔진을 다시 도입하자고 주장했어요. 네, 팬들이 원하는 향수, 더 단순하고 저렴한 엔진이라는 명분이었죠. 하지만 아우디와 혼다는 즉각 반대의 입장을 내놨어요. 자, 두 회사 모두 2026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하이브리드 규정에 이미 수천억 원대의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었고 겨우 3년 만에 그걸 버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어요. 메르세데스와 페라리는 변화에 대해 약간의 유연성을 보이긴 했어요. 2030년부터 바꾸는 건 고려할 수 있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거였죠. 토토볼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매력적인 규정을 모두가 원하긴 하지만 한쪽에선 2026년용 하이브리드 엔진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V8까지 따로 준비하진 않을 겁니다. 프레드 바세르는 좀 더 단호했죠? 지금은 2026년에 집중할 시기예요. 급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가장 명확한 입장을 낸 건 사우버의 조너선 휘틀리였어요. 그는 아우디의 F1 참여 조건을 다시 상기시켰죠. 고성능 하이브리드, 효율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연료. 이 세 가지 조건이 아우디가 F1에 들어온 핵심이었고 지금 그 방향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어요. 결국 모든 걸 종합해보면 하나의 공통된 결론이 나와요. 2031년 이전에는 QL 엔진을 다시 볼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안드레아 키미 안토넬리는 메르세데스가 직접 키워낸 유망주로 제2의 베르스타펜이라는 기대까지 받으며 포뮬러 1에 데뷔했죠.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2025 시즌은 여전히 다듬어져야 할 원석에 가까웠어요. 그리고 이른 시기부터 너무 큰 이름을 짊어진 차에 달리기 시작한 부담감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고 있어요. 이탈리아 그랑프리는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죠. 홈팬들의 응원 속에서 치른 주말이었지만 안토넬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연습 주행에선 스핀, 스타트에선 타이어가 헛돌며 여러 포지션을 잃었고 결정적으로는 알본을 트랙 밖으로 밀어버린 사고로 페널티까지 받았어요. 결과는 9위. 같은 차를 타고 있던 조지 러셀은 5위에 올랐고요. 항상 안토넬리를 옹호해왔던 토토볼프도 이번엔 달랐어요. 그는 안토넬리의 퍼포먼스를 언더웰밍, 즉 기대 이하라고 표현했고 계속되는 실수들이 성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정했죠. 지난 네덜란드 그랑프리 때만 해도 볼프는 지금은 실수하고 배워야 할 시기라며 한 발 물러서 있었어요. 하지만 과연 그 인내심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결승선 채널에서도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죠. 안토넬리가 아무리 재능 있는 드라이버라도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그 가능성은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 그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어요. 신인이라면 어느 정도 압박은 당연하지만 그가 위치한 곳은 그냥 팀이 아니라 메르세데스예요. 러셀이 꾸준히 포인트를 쌓아주는 반면 안토넬리는 간신히 1, 2점이라도 따내기 위해 버거워하는 상황이죠. 사실 작은 팀에서 천천히 적응해갔다라면은 이런 실수들이 이렇게까지 크게 비판받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토토볼프가 그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라는 시선도 있어요. 예전에 막스 베르스타펜을 메르세데스로 데려오지 못한 걸 볼프 본인이 지금도 후회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또 하나의 원석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심리가 깔려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과잉 보호가 오히려 안토넬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포뮬러 1은 결국 자기 힘으로 버텨내야 하는 무대니까요. 정신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어요. 잔드보르트에서 르클레르와 충돌한 이후 안토넬리는 레이싱 상황에서 확실히 조심스러워졌어요. 몬체에서도 가슬리를 앞에 두고 과감하게 들어가지 못했고 그 주저함이 랩타임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포뮬러 1에서는 그런 망설임이 치명적이죠.
페르난도, 알론소나 루이스, 해밀턴 같은 베테랑들은 슬럼프가 와도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안토넬리도 이제 빨리 깨달아야 해요. 포뮬러 1은 주저하는 순간 기회가 사라지는 무대라는 걸요. 물론 그의 미래는 여전히 기대할 만해요. 하지만 지금 메르세데스가 해야 할 일은 그를 무조건 감싸는 게 아니라 지원과 동시에 분명한 요구도 함께 던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단지 유망주 하나를 잃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잃은 채 길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소년 하나를 놓치게 될 수도 있어요. 막스 베르스타펜은 지금 포뮬러 1에서 아주 묘한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몬체에서는 완벽한 레이스를 선보였죠. 맥라렌 두 대를 20초 이상 차이로 따돌리며 우승했고 포뮬러 1 역사상 가장 빠른 레이스 기록까지 갈아치웠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역사에 남을 경기였지만 진짜 주목할 부분은 그 다음이에요. 베르스타펜이 이제 정식으로 니르부르크링 GT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라는 거죠. 결승선 채널에서도 최근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베르스타펜은 원래부터 GT 레이싱에 대한 애정이 아주 깊어요. 시뮬레이터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훈련하고 가상 이벤트에도 자주 참여하며 자신만의 GT3 팀까지 만들었죠. 그런데 그 취미가 이제는 진짜 커리어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몬차 직후 9월 12일에서 13일에는 포르쉐 카이멘 GT4 CS로, 그리고 27일에는 페라리 296 GT3으로 뉴르부르크링에서 열리는 NLS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에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정식 경기고 녹색 지옥이라 불리는 노르트 슐라이페 풀코스에서 열리는 진짜 레이스예요. 출전 전에 14렙 무사 완주 테스트와 이론 시험까지 통과해야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 중이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행보가 의미 있을까요? 베르스타펜은 예전부터 지금 포뮬러 1의 방향성에 대해 불만을 숨기지 않았어요. 너무 많아진 레이스 수, 스프린트 포맷의 증가, 드라이버에게 엔지니어급의 기술 이해도를 요구하는 환경, 게다가 끝도 없는 미디어 일정과 스폰서 의무까지. 그가 정말 사랑하는 건 그냥 달리는 것인데 지금의 포뮬러 1은 그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베르스타펜 본인도 말했죠. 모든 기록을 다 깨고 싶진 않아요. 이미 월드 챔피언 4번, 역사적인 수치들도 다 쌓아놨어요. 더 이상 증명할 건 없어요. 지금 포뮬러 1을 떠난다고 해도 그 이름은 이미 역사에 남을 선수로 굳혀졌죠. 그래서 지금의 이 움직임은 도망이 아니라 자유일 수도 있어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레이싱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GT 레이싱에서는 여전히 경쟁은 치열하지만 포뮬러 1만큼의 압박은 없고 진짜 레이스 자체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2023년에도 그는 르망 24시나 내구 레이스 시리즈에 언젠가는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있어요. 물론 레드불은 그를 어떻게든 붙잡아 두려 하겠죠. 하지만 동시에 예전보다 훨씬 많은 자유를 주고 있어요. 이번 뉴르부르크링 출전 허가도 그런 예 중 하나예요. 포뮬러 1 시즌 한가운데에 이런 걸 허용하는 팀은 정말 드물죠. 그만큼 베르스타펜을 존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결국 베르스타펜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선수예요. 그가 진짜 원하는 걸 찾아간다면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승리일지도 모르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시죠? 하이프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기는 결승선 채널이었습니다.